저는 이만호입니다. 68세, 전직, 버스 기사죠. 30년 동안 363번 버스를 몰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핸들을 잡고 살았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매일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아내 영옥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도 다 털었죠. 딸 미경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서먹한 사이라고 할까요? 요즘 제 일과는 단순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아침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는 거예요. 매일 똑같죠.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걸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2시쯤 산책을 나가면 항상 같은 여자를 봅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키는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에요. 머리는 깔끔하게 단발로 자르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다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어요. 검은색 큰 가방인데 보기에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방이 땅에 닿을 정도로 묵직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누군가 장을 보러 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여자가 가는 방향이었어요. 시장이나 마트가 있는 쪽이 아니라 우리 동네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건물 쪽이었거든요. 저기 왜 매일 가는 걸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건물은 예전에 공장이었다가 5년 전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출입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호기심을 못 참고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여자의 가방에서 뭔가 두툼한 봉투가 보였습니다. 돈다발 같아 보였어요. 설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버스 기사를 30년 하다 보니 별별 사람을 다 봤거든요. 수상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넷째 날 저는 더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빠르게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그날 밤잠이 안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계속 생각났거든요. 5째 날에는 아예 뒤를 따라가 봤어요. 멀찍이서 지켜봤는데 여자는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는 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거기서 뭐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아이였죠. 어? 너는 누구니? 저는 준호예요. 할아버지는 왜 여기 있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아이가 제 손을 잡더군요. 할아버지, 이모 만나러 왔어요? 이모? 네, 우리 이모요. 할아버지도 이모를 아세요?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준호야, 너는 어디서 왔니? 저기서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바로 그 버려진 건물이었어요. 저기서?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요. 친구들? 네, 많아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볼래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직접 건물로 안내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괜찮을까? 당연하죠. 이모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건물 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깔끔했어요. 아이들이 15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모두 밝은 표정이었죠. 와, 할아버지다. 새로운 분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준호가 데려왔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준호야, 갑자기 어른을 데려오면 어떡해? 여자가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표정 속에 뭔가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여자가 대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어요. 마치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 여자가 임시로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63번 버스 기사셨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3년 전에 제가 아이와 함께 자주 탔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끔 차비가 없어 곤란해하던 여자가 있었죠. 혹시 그때 그분이, 네, 맞아요. 그때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아플 때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그때 아드님은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준호를 가리켰어요. 준호가 그때 그 아이였어요. 준호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항상 얘기해줬거든요. 준호야,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요. 준호가 슬프지만 예연하게 말했어요. 여자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의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뭐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과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텐데. 그때 처음으로 여자의 진짜 고민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곳을 찾아갔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게 즐거웠거든요. 할아버지, 버스 운전 재미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아이들에게 버스 기사 시절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여자 마음 속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보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름은 김순자 씨였어요. 이모, 왜 요즘 자꾸 한숨 쉬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순자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몰래 울고 있는 모습도 봤죠.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뜻이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순자 씨의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바로 그때 딸 미경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빠, 요즘 어디 다니세요? 왜? 동네 사람들이 아빠가 수상한 곳에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상한 곳이라니. 아빠, 정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을 설명했지만 미경이는 믿지 않았어요. 아빠,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라니? 요즘 노인들 노린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미경아,
아빠를 뭘로 보는 거야?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혼자 계시니까 누군가 이용할까봐. 딸조차 제 판단을 믿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어요. 한번 같이 가볼까? 네. 직접 보면 이해할 거야. 미경이 반신반의하며 따라왔어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누구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경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이들이 있네요. 그때 순자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안녕하세요. 따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미경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하지만요. 곧 이별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 씨의 예감이 현실이 됐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가 그곳인가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고요? 무허가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폐쇄해야 합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동안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두려움이 현실이 된 거였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적절한 보호시설로 분리 배치될 예정입니다. 분리라니요? 네, 나이별, 상황별로 다른 시설에 보내집니다. 아이들이 흩어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헤어지게 되는 건가요? 부득이한 일입니다. 공무원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 순자 씨가 주저앉았어요. 결국 이날이 온 거네요. 이모, 우리 헤어져야 해요. 준호가 물었어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렸죠. 이모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아니야. 이모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해요?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미경이 말했어요. 아빠, 그런 일은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흩어지게 돼. 그래도 정식 절차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미경아, 넌 정말 모르는구나. 뭐려? 사람이 흩어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딸도 끝내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이만호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신문 기자가 왔어요. 악성 기사를 쓰겠다고 하네요. 급히 달려가 보니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불법 아동 보호소 운영 의혹, 아이들 이용한 사기 의혹, 자극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유산 상속자가 돈 자랑하려고 아이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왜 몰래 했습니까? 순자 씨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자님들, 잠깐만요. 제가 나섰어요. 저는 이 일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누구신데요? 30년간 버스 기사를 했던 이만호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이분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기자 아저씨들, 우리 이모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이모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줘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기자들도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나온 기사는 최악이었어요. 돈 많은 할머니의 위험한 취미, 아이들까지 세뇌시킨 불법 보육원. 온라인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뭔가 수상해. 왜 숨어서 했을까? 아이들 이용해서 동정심 끌려는 거 아니야?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춘자 씨는 집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었어요. 이만호 씨,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견딜 수 없어요. 춘자 씨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사흘 후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경찰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을 지금 즉시 데려가겠습니다. 왜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잖아요. 언론에 알려진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춘자 씨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모, 떨어지지 마요. 아이들이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누구세요? 저는 이 아이들과 이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30년 동안 버스 기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그 중에는 김영수 시의원님도 계세요. 저는 갑자기 떠오른 이름을 말했어요. 김영수 시의원이요? 네. 그분한테 연락해 보겠어요. 사실 김영수 의원은 몇 년 전 버스를 타면서 알게 된 분이었어요. 가끔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시의원님, 저 이만호입니다. 아, 이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정말로 30분 후 김 의원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의원님, 공무원들이 당황했어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복지가 더 중요하죠. 그 덕분에 강제 집행이 하루 연기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보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어요. 먼저 옛 직장 동료 박기찬을 찾아갔어요. 이만호야, 기찬아, 부탁이 있어. 상황을 설명하자 기찬이 말했어요. 이만호야, 나 사실 시청에 아는 사람 있어. 정말? 응. 내 처남이 사회복지과장이야. 기찬이 즉시 전화를 걸어줬어요. 다음은 예전 승객이었던 이순희 할머니를 찾았어요. 어머, 이 기사님, 할머니,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그때 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잖아. 할머니에게 상황을 말하자. 우리 며느리가 KBS에서 일해. 기자야. 할머니가 즉시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그 다음은 정육점 사장 김대수 씨였어요. 이 기사님, 그 일 뉴스에서 봤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상인회에서 후원할게요. 그리고 제 동생이 변호사예요.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KBS 기자가 직접 찾아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방송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해야죠. 이런 이야기야말로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틀 후 KBS 9시 뉴스에 특집으로 나갔어요. 버려진 아이들의 숨은 천사, 그리고 30년 버스 기사의 인맥이 만들어낸 기적이 함께 보도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 우리도 도와야 해요. 시청 홈페이지에는 후원 문의가
폭주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딸 미경이의 반응이었어요. 아빠, 미경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미경아?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이런 멋진 일을 하고 계셨다니. 괜찮다. 아니에요. 저도 도우러 왔어요. 정말? 네. 제 회사에서도 후원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미경이 뒤를 돌아봤어요. 사위와 손자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가 TV에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예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일주일 후 시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임시 보육원을 정식 인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건물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한 달 후 새로운 보육원 개원식이 열렸어요. 사랑의 보육원.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30년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준 거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긴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왜요? 할아버지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해줬거든. 그날 저녁 보육원 앞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약속해요. 뭘?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준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한다.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죠. 30년 동안 핸들을 잡고 달려온 길 위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어요. 30년 버스 기사 이만호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기적이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만호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든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도 이만호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든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